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섹션 529 플랜, 교육비 마련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학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서 섹션 529 플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소득세를 줄이는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은 소득세를 줄인다는 것은요, 총과세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이죠. 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소득세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총과세 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는 건데, 키는 실제 나의 경제활동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버는 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필요 없는데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니, 같은 상황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고 같은 지출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지출을 늘리려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IRA나 자선기관을 활용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IRA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바깥에 지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거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고, 자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파운데이션, 나의 자선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밖으로 내보낸 지출이 아니지만 나는 공제를 받는다는 그런 성격인 거잖아요. 529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교육 목적의 다른 금융계좌를 만들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투자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보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총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말의 뜻은요, Roth IRA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29 플랜 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비과세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에 반해 또한 Roth IRA와는 달리 내가 꼭 자격을 갖춘 교육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29 플랜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자녀, 전형적인 경우겠죠. 손주의 대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비 계좌를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첫째, 불입할 때는요 세금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입된 투자 자금이요 불어나겠죠. 어딘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때 투자 소득은 비과세가 되고요. 나중에 이 불어난 계좌의 잔액을 적정 비용으로 교육비겠죠, 당연히 지출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oth IRA라던가 HSA와 비슷하겠죠. 어떻게 비슷한지요? 529부터 볼게요. 컨트리뷰션 단계에서 세금 공제 안 됩니다요. 그리고 들어간 이 투자 자금이 불어나는 그 소득과 관련해서는 세금 공제가 되는 거죠. 비과세라는 뜻인 거고요.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디스트리뷰션, 내가 나중에 찾아 쓸 때도요, 적정 교육비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Roth IRA 마찬가지죠. 컨트리뷰션 단계에서는 세제상 혜택 없어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거, 투자 소득 과세 안 되고 찾는 거 과세 안 되는 거였었죠. HSA요, Health Savings Account였었죠. 투자 단계에서부터 불입금이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았었고요. 불어나는 것도 역시 소득공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서도 적정 의료 비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결국 529는요, Roth IRA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겠죠. 차이는 적정 교육비 목적으로 찾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최대 불입 가능한 금액, 529 플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투자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요, 주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적게는 20만 불, 베네피셔리 1인당, 예컨대 자녀 1인당이 되겠죠. 또는 55만 불까지 올라가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2만 9천 불이라고 하네요. 자녀 또는 베네피셔리 1인당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요, 이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베네피셔리 1인당 16,000불씩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16,000불까지는 면세가 되고요. IRA, Roth IRA 같은 경우는 내 돈 투자하는 거니까 증여세 발생이 아니죠. 그에 비해 529 플랜은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16,000불 면세인 거고, 더 추가로 슈퍼 펀딩이라고 해서요, 최대 5년치까지 매년 16,000이라고 하면은 5년치까지를 땡겨서 불입할 수 있다. 증여세 없이 불입할 수 있다라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29 플랜에 가입하고 투자하려고 한다면 이때 증여세 발생 없이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8만 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529 플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페이드 튜이션 플랜이고 하나는 세이빙스 플랜인데 우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지정해 가지고요. 자녀를 여기 보낼 건데 이 학비를요 지금 수준에서 락인 한다고 하죠. 그걸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죠. 내 자녀가 어느 학교를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주로 이제 세이빙 플랜을 많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하는 금액은 세제상 혜택을 못 보고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과세가 안 되고요. 그리고 qualified expense 교육비였죠. 이때 내가 qualified expense로 찾았으면 과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냐? 당연히 대학교 학비와 기타 필요한 필수 교육비가 되겠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초중고 학비도 매년 만불까지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뭐 이 경우에는요. 공제가 된다는 말은 만불을 찾았을 때 이게 과세소득으로 픽업이 안 된다는 뜻인데 주에 따라서는요. 이걸 인정 안 해주는 주도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qualified expense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Roth IRA하고 비슷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가 갖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어카운트로 옮겨져서 불어나는 투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건데 Roth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Roth IRA의 distribution, 내가 이거 찾았을 때에 적용되는 규정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디스트리뷰션 할 때 제약이 있었죠. 가입한 뒤에 5년 동안 찾지 못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59.5세가 지나서 찾아야만 그 계좌에서 불어난 자금에 대해서 찾았을 때 세금도 안 붙고 페널티도 안 붙고 한다는 거였었잖아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도 되고요. 그리고 10%의 페널티가 들어가는 것이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Roth IRA 계좌를 써서요.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찾아 쓴다라고 하면 가입 5년이 지났을 경우에요. 그러나 내가 은퇴하기 전에 말하는 거죠. 은퇴한 뒤라면 뭐 언제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꺼내 쓰건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59.5세가 되기 전에 이거를 찾아 쓰는 경우라면 과세는 되지만 10% 페널티는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자, 529를 놓고 봤을 때는 교육비로 쓰는 한 비과세인 거죠. 찾았을 때도요. 그렇지만 Roth IRA를 찾았을 때에는 59.5세 이하였을 때 찾았으면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529를 하지 왜 Roth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요. 529 플랜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녀가 대학교를 가면 큰 목돈이 발생할 테니까 그걸 위해 529 플랜 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대학을 안 가면 물론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면 이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다가 쓰냐라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리스크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같은 세대의 친척, 이 말은요. 형제, 자매, 사촌까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위손위 세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학비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아주 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529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불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라고 했죠. 그에 반해 Roth IRA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Roth IRA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요. Roth IRA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59.5세 이하였을 때 찾으면 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10% 페널티는 없지만 그럼에도 Roth라고 하는 것은요. 원금 부분이 있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 부분이 있는데 원금 부분을 보통 먼저 찾거든요. 원금을 찾아서 내가 학비로 쓴다라고 하면 같은 Roth에서 과세 발생 없이 그 자금을 활용해서 학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29 플랜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는요. 바로 Financial Aid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부모의 Roth IRA는요. 이 학생이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529 플랜은요. 자산, 어베일러블한 자산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 뭐 FAFSA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받는 데 있어서는 529 플랜이 가지고 있는 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529 플랜이 무조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요와 같은 단점이 있잖아요. 베네피셔리가 대학을 안 가는 경우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원금을 상환받는 거, 그 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녀 또는 손주가 어린 경우라던가 아니면 여럿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앞서 첫 번째 그 사유, 대학을 안 가거나 했을 때 이걸 어디로 돌리자는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 여럿이 있을 때는 529 플랜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요 영상으로 준비했었던 이 48강 자녀 고용을 통한 전세가 있었죠. 자녀를 고용해서 자녀로 하여금 소득세 이런 것들 안 내면서 자산을 확보하고요. 그걸 가지고 학비로 사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이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감안해서 자녀 고용을 통한 학비 마련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로th IRA를 그 다음으로 529 플랜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529 교육비 플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